자, 오늘 2025년 4월 29일입니다. 오늘은 하나시스템 적정 가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석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하나시스템은 방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산의 매출이 75%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ICT 쪽이 25%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 부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 감시 정찰, 그 다음에 미래 네트워크 중심전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휘통신, 국내 최초 전투기용 능동 위성 배열 A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레이더를 포함을 한 항공기에 탑재되는 전자장비 중에서 각종 센서를 통합하는 항공전자, 그 외에 국내 유일의 수상함 및 잠수함 전투체계 독자 개발 역량을 갖추고 해양 시스템을 하고 있죠. 또한 한반도 및 주변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초소형 관측 위성체계 및 위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MR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CT 쪽에서는요, SI 사업과 함께 IT 아웃소싱,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2월 달까지는 주가가 4만 원을 넘지는 못했어요. 2월 달까지는 4만 원을 넘지를 못했는데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월 달부터 주가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전의 목표가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방산과 조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의 경우는 천공투, LSAM,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필리핀 조선소가 있죠. 이 필리핀 조선소의 시장을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을 2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투자에서는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할 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목표 주가가 43,000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왜 확인해 보냐면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인해 보게 되면 매출은 점점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이 좋지는 않죠. 당기순이익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죠. 이유는 작년 4분기 실적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에요. 2024년에 4분기 실적이 거의 3,600억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당기순이익이 높을 수가 있을까, 이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원래 지분을 갖고 있었죠. 그거를 투자 목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수익에 대한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하나시스템의 이번에 실적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죠. 쭉 보게 되면 찾죠. 하나시스템. 아이고, 이전. 매출액이 예상치보다는 좀 덜했네요. 덜했고요. 영업이익이 좋아졌습니다. 당기순이익 매출액도 역시 좋아지고요. 당기순이익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치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실제가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4분기 실적의 당기순이익이 저는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분석을 좀 해봤는데, EPS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EPS가 안 맞다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 기준으로. 첫 번째는 2022년이었죠. 4분기 실적이 EPS가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 PER이 구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회성 실적 때문에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회성 실적 때문에. 그러면 가치 분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수치가 있구나 잊으시면 되고요.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죠. 요거예요. 뭘 한 거냐면 위에 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쵸? PER도 있고 PBR도 있고 PCR도 있고 PSR도 있는데 2024년에 EPS가 말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PER을 확인해 보게 되면요. 주가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결국 12,000원, 6,000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PBR과 PBR을 기준으로 보면 되냐? 이것도 역시 과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3,000원부터 26,000원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보면 안 돼요. 그리고 PSR로 봐도 지금 주가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적용을 하는 게 뭘로 적용을 하셔야 되느냐? PCR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23년부터 2024년에 평가가 기준이 달라졌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실적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PCR은 대략 40배 정도 수준이죠. 그쵸? 4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PCR의 경우는 20배 수준이잖아요. 왜냐면 이때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과 그 이후의 흐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44,900원. 그러니까 지금 가치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2023년과 4년의 적정 가치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약 40배 수준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배 수준으로 적용을 해보게 되면 거의 79,000원이 나와요. 79,000원. 그리고 PCR을 보게 되면 지금 12배 수준이 23,000원대잖아요. 근데 이 기준으로 20배 수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4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42,000원. 자, 차트로 이제 넘어가서 가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의, 주봉상의 이 가격은 43,5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주가가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기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차트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주가는 높다. 이게 결론입니다. 현재 지금 주가는 높다. 다만 재작년의 실적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좀 다를 수 있다. 요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C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79,000원 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정을 받고 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2분할 매수를 할 거예요. 2분할 매수. 첫 번째는요.
3만원 부근이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공존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3만원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저 PCR 기준으로 보게 되면 24,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안 올 수 있겠죠. 그 전에 37,000원 부근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하나시스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36,000원 부근에서 접근하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정 가치가 너무 폭이 커갖고 분할로서 말씀을 해드렸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기준으로는 목표가 45,000원. 이게 적정 가격이에요. 목표가는. 그리고 최저 목표가를 얘기를 해드릴 건 24,000원을 최저입니다. 최저. 정말 악재 있어갖고 눌렸을 때가 24,000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가격은 3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니 이런 매매 타이밍까지 체크를 다 하셔서 하나시스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